예, 오늘의 치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 자회사에서 올해의 애국자상을 발표했는데 7위 화면에 있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예, 남편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고 아내는 애국자상을 받았다는데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I especially want to thank one of the best moms that I know that I've ever seen. I want to thank you. You've done a great job. Thank you, honey. Thank you very much, honey. Come on up. 예, 김진욱 대변인. 부부가 연달아 애국자상. 저는 멜라니아 여사가 올해 처음 받은 줄 알았더니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당선인 신분일 때 이미 폭스뉴스에서 뉴스의 자회사인 폭스네이션에서 주는 애국자상을 받았고요. 올해 수상자로는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국적이 미국 국적자지만 원래 국적은 미국 국적자가 아니시잖아요. 슬로베니아죠? 네, 슬로베니아이신데 2006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2005년에 결혼한 이후에 2006년도에 이제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아직 한 20년이 채 안 되는 상태인데 애국자상을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고, 뭐 근데 멜라니아 여사도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상 소감에서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부가 이렇게 뭐 언론사가 주는 상이긴 하지만 연속해서 애국자상을 수상하는 수상자가 된 것, 이것은 또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또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국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결혼해줘서 상을 줬는지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헌신한 영웅에 주는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폭스뉴스 또 폭스네이션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한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매체죠. 여기에는 또 가족이 앵커로 발탁이 됐었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tates my father-in-law, President Donald Trump. Hello, Laura. He is bold, he is strong, he is fearless, and he is exactly what this country needs right now. 예, 최성 평론가. 부인과 며느리는 폭스뉴스에 또 아들들은 가상자산 이런 걸 투자해서 돈을 또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고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최근에 급락 중입니다. 급락 중이에요? 급락 중입니다. 사실 뭐 폭스뉴스는 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앵커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동업자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미디어 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을 주는 건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좋아한다는 건 37%, 지지하지 않는다는 63%. 오우. 이게 취임 후 최저치가 아니라요. 트럼프 1기와 2기를 다 합쳐도 최저치입니다. 그래요? 그럼 1기에 거의 그 마지막에도 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레임덕이 벌써 1년도 안 돼 시작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뉴욕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뭐 조지아주라든가 미시시피라든가 이쪽에서도 지금 펜실베니아 패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간판으로 내년 중간 선거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관세 정책도 마지막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소송까지도 지금 남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상 받고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정말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지지율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때다.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영상 준비가 혹시 됐습니까? 트럼프가 과거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꾸벅꾸벅 존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김기용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이 저게 그 비만약값 인하한다는 그 기자회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피곤한 모양입니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건강 이상설이 또 나오더군요. 저래서.
근데 뭐 건강 이상설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밀폐된 공간에서 저 많은 사람들 하는데 설명을 듣는 게 한 20분 정도 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 트럼프로 나이가 꽤 많지 않습니까? 구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전 세계 어디 저기 그러니까 홍길동 같습니다.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체력적으로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뭡니까? 눈꺼풀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때 썼던 걸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 계속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리어 자기가 뱉은 말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성춘 부장. 만다니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30대 뉴욕 시장. 게다가 아랍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방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라서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 미국의 뉴욕시장, 그 주지사들은 권한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단이 한 명이 당선된 것이 뭐 트럼프에게 큰 위협이 되겠느냐라는 비판도 사실 있지. 그동안에는 민주당에 그렇죠. 트럼프에 맞설 정치인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차기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벌써부터 지금 사실 트럼프 우리가 지금 레임덕이다, 지지율 하락했다. 지금 임기 1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2년처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남은 임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차기 대선이 누구냐, 맘다니 시장이 또 민주당 유력 후보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있는 것 자체가 트럼프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 걸로 보여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천부적인 협상가고 비즈니스맨이고 또 정치를 이미 한번 해봤었던 대통령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떨어진 지지를 어떻게 반등시킬지 정치적 분명히 승부수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